박봉준 교수님의 최소한의 전쟁사 파트 1. 돈과 패권을 둘러싼 피의 전쟁. 네 번째, 이라크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악연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이라크 전쟁 2003년에서 2010년.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비행기 자폭 테러로 무너져 내렸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건물이 일부가 또 다른 비행기 자폭 테러로 파괴되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들판에 또 하나의 비행기가 추락했다. 비행기 납치범들이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려다 탑승객들이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들판에 추락한 것이다. 9.11 테러로 2,996명의 사망자와 최소 2만 5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상 최악의 테러는 미국을 공포로 몰아갔고, 공포는 이내 분노로 이어졌다. 분노의 대상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추종 조직인 알카에다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돕는 악당이나 조직 혹은 나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악당과 조직으로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그들의 근거지는 아프가니스탄이었다. 10월 7일 부시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고, 11월 20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했다. 그런데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한 빈 라덴은 잡히지 않았다. 초조한 부시 대통령은 또 다른 악당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걸프 전쟁의 악마가 다시 소환되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었다. 후세인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연합군을 꾸려 이라크를 응징해서 쿠웨이트를 해방시켰다. 이를 제1차 걸프 전쟁이라고 한다.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를 계기로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왔다. 2002년 9월 12일 부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라크는 이란, 이스라엘, 서방 국가들을 직접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지원하며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온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은 그해 11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44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라크는 유엔 사찰을 통한 무장 해제를 받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미국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환경을 조성한 부시 행정부는 다음해 3월 17일 후세인에게 48시간 이내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미군이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예상대로 후세인이 최후 통첩을 무시하자 부시는 3월 19일 국방부에 이라크 공격을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걸프 전쟁, 즉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영국군 2만 명과 호주군 500명의 지원을 받은 12만 5천 명의 미군은 공중 및 지상 작전을 개시했고, 20여일 만에 이라크 전역을 점령하고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렸다. 석유 이권을 둘러싼 악연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수차례 중동 문제에 개입했고 크고 작은 분산적 행동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특정한 국가와 전쟁을 한 경우는 이라크가 유일하다. 1990년 제1차 걸프 전쟁에 이어 2003년이 제2차 걸프 전쟁. 도대체 왜 미국은 이라크와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미국과 이라크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 정부는 현재 이라크를 형성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1921년 이라크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부터 독립했지만 미국이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1927년 이라크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이라크 석유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28년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승전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이라크 석유 회사의 일정 지분을 배당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중동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면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는 석유 이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여기에 미국이 합류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은 석유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계 석유 시장을 독점하던 7개의 자매 회사 중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회사 외에 5개가 지금의 엑슨모빌, 쉐브론, 텍사코와 같은 미국 회사였다. 이후 미국 정부의 중동 정책은 미국 회사들이 이라크 유전 개발과 이권에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석유 이권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 동중 지역에 가장 영향이 컸던 영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이라크에 대한 이러한 미국 정부의 무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냉전이었다. 냉전이 시작과 함께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정책이 종산주의 팽창이 이라크에 뻗치는 것을 막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석유 회사들이 이라크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라크 정부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1955년에 미국은 중동의 반소 방위 협력체인 바그다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라크를 회원국으로 참여시켰다. 이라크는 중동에서 안정적인 친미 반공주의 국가로 정착하는 듯 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변수가 생겼다. 이라크가 정치적 혼란기에 빠진 것이다. 1958년 7월 14일 이라크 장교들이 쿠데타로 국왕체제를 무너뜨렸다. 7월 14일 혁명 이후로도 쿠데타가 계속 발발했고 이라크 정부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처음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지만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라크의 친소련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라크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미국 석유 회사들이 이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1972년 초에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석유 회사를 국유해버렸다. 미국 정부는 당황했지만 이라크 정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라크가 석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였기에 미국이나 세계 시장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간섭으로 이라크의 친미 기조에 변화가 있을까봐 우려했다. 이라크의 석유 국유화 이후에 오히려 미국과 이라크 간의 통상은 급격히 늘어났다. 미국이 이란 이라크전에서 이라크를 지원했다고? 1979년 사담 후세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후세인은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이라크를 장악하여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에서 입지를 키워나갔다. 그는 정적과 비판 세력을 잔혹하게 숙청했다. 정권을 장악한 직후 후세인은 수백 명의 당 간부들을 회의에 소집한 후 쿠데타를 모사하는 자들이라고 20여 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리고 호명된 사람들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사람씩 총을 쏴 죽였다. 그 끔찍한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이라크 전역에 배포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후세인이 공포정치에 경악했지만 후세인이 노골적으로 친소련 정책을 펴거나 주변 국가들의 석유 자원을 위협하지 않는 한 이라크의 내정 문제에 관여하길 꺼렸다. 무엇보다 당시 미국의 이목은 온통 이란에 쏠렸다. 1979년 초에 아야톨라 루훌루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고 자신의 이슬람 혁명주의를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전파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호메이니 추종자들이 테헤란의 미 대사관을 급습해서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았다. 66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힌 사건을 대하면서 미국인들은 중동의 문제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후세인이 버티고 있는 이라크가 이란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항하는 주요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란 혁명으로 중동의 상황이 어수선할 때 후세인은 돌연 이란을 침공했다. 1980년 9월에 시작해서 1988년까지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양국의 사상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1945년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최악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어느 편을 들지 난감했지만 미국의 선택은 이라크였다. 후세인이 악랄한 독재자로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이라크가 이란이 팽창주의를 막는 주요한 보루라고 판단한 레이건 행정부는 이라크에 경제 원조와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 1987년 레이건 행정부는 이라크를 대신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란이 쿠웨이트의 주요 석유 항해에 미사일 공격을 하고 이라크 유주선을 공격하자 레이건은 미국과 전 세계의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미 해군에 걸프만 수차를 강화하고 유주선을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1987년 7월 24일부터 1988년 9월 26일까지 진행된 미 해군의 유주선 호송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최대 규모의 해군 작전이었다. 미군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호메이니가 1988년 휴전을 수락하면서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이 났다. 미국의 경제적 패권국 위상을 지켜준 나라. 이란과의 오랜 전쟁으로 20만 명 이상의 이라크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는 뿌리채 흔들렸지만 후세인이 비판적인 인사들을 잔혹하게 수청하며 1인 무상화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이라크가 믿는 유일한 자원인 석유 자원을 활용해서 군대 재무장에 확철을 가했다.
후세인은 더 많은 석유 자원을 확보하며 아랍 세계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미국과 세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중동의 상황에 당했다. 당시 미국의 눈과 귀는 온통 유럽에 쏠려 있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신호탄으로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었다. 후세인이 그런 시대적 흐름을 쿠웨이트 침공의 최적의 순간으로 보았다. 이라크가 페르시아만이 작은 국가를 침공한다 해도 유럽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은 별다른 관심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후세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부시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부시는 사막의 방패 작전을 통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미군을 배치했다. 1970년대 초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우방이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함으로써 국제 통화 질서에 격변이 일어났다. 세계는 금불이 제도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 시대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감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한 미국은 가장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대금으로 미국이 달러만을 받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로써 미국은 페트로, 석유 달러와 함께 원유 시장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우디 덕분에 미국은 경제 패권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사우디에게 군사 장비와 기술 등을 지원하며 사우디 왕가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우방이 되었다. 그런데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혹시 그 불꽃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질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02개국이 참가한 동맹군을 결성해서 1991년 1월 사막이 폭풍 작전을 개시한 후 5주도 채 지나기 전에 이라크의 군사 정치, 통신 목표물에 대한 공습과 지상 침공으로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통제에서 해방시켰다. 쿠웨이트가 해방되자 부시는 곧바로 종전을 선언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해서 후세인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 있었지만 부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라크 점령에 따른 미군 사상자와 군사비 증강 등이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의 매서운 기억은 여전했고 부시는 제2 베트남 전쟁이 될까봐 걱정했다. 국고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8년의 전쟁.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발생하자 임기 첫 해를 맞는 아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테러리스트들이나 그들을 돕는 단체나 국가는 미국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때 오랫동안 잊힌 악당이 다시 소환되었다. 부시 대통령과 그를 호위하는 매파들은 사담 후세인을 지목하며 그가 모든 중동 문제와 테러의 원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크게 부각하지 않았지만 후세인이 존재하는 한 미국과 세계 석유시장이 가장 중요한 통로인 페르시아만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3년 3월 19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을 명령했다. 이른바 제2차 걸프 전쟁이 발발했다. 우연이지만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두 차례의 걸프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전쟁 개시와 함께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라크군을 압도했다.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수도 바그다드와 후세인이 마지막 거점이었던 고향 티그리트를 함락했다. 후세인은 은신처로 도망했지만 미군이 집중적인 수색 끝에 2003년 12월 13일에 체포되었다. 이후 사담 후세인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6년 12월 30일 처형되었다. 사담 후세인은 몰락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아버지 부시는 1차 걸프 전쟁 직후 전쟁을 종결하고 미군을 철수했지만 아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계속했다. 하지만 무장 반군은 곳곳에서 대미 항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자살 공격, 저격, 차량 폭탄, 도로변 폭탄 등으로 미군을 공격했다. 2003년 12월까지 약 300명의 미군이 사망했는데 이는 초기 침공 당시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시간이 가면서 미군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져갔다. 초당파 위원으로 구성된 9.11 테러 조사위원회는 2004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 정부와 알카에다 간의 협력적 작전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주요 전쟁 명분 중 하나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 살상 무기도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지면서 2006년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오바마의 당선은 부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2010년 8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종결했고 2011년 12월에 이라크에서 모든 전투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해서 미군 4,500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미국 국고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여되었고 약 10만 명의 이라크인 사망자와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8년간의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었다. 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이겼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가장 큰 배경은 9.11 테러의 충격이었다. 분노는 미국인들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미국인들은 전쟁의 명분을 따지지 않았다. 게다가 만약 부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석유와 관련해서 이라크와 중동의 사적인 이권이 걸려있고 적어도 미국의 석유 패권 안정을 위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만한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만약의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부시와 그의 측근들 상당수는 실제로 석유나 석유 관련 회사들이 CEO를 지낸 인사들이었다. 물론 부시와 측근들이 석유 이권이 이라크 전쟁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부시와 그를 둘러싼 공화당 매파들은 미국의 석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나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사담 후세인은 언제고 제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 기회가 9.11 테러로 찾아온 것이다.